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8월 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준수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양봉 캔들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이 흐름을 타면서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자,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코스피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그렇게 단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글로벌 시장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특히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이 상승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시황 설명 드릴 때 8월 첫째 주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시장이 좀 상승을 이어간다,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강보합 수준에서 뭐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일부 섹터의 종목들만 좀 움직임이 나왔고 또 개별주 소형주 종목들의 이 뉴스 재료를 달고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급의 종목들의 출현은 많지가 않았어요. 오늘 특히 이제 이런 SDN 같은 종목들이 이런 정고점 뚫고 가면서 거래를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이슈도 괜찮았거든요. 그런 이슈를 달았으면 얘가 상한가를 좀 굳히는 그런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윗꼬리가 달고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종목들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일찍 두 종목 좀 매매 대응하고 매매는 마쳤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좀 움직임 좋았거든요. 특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좀 장대 양봉이 뽑아지면서 상한가로 좀 들어가는 흐름이었다면 아주 좋은 자리였거든요. 일봉상의 위치가 아래쪽에서 길게 횡보하던 이런 기나긴 박스권 구간은 오늘 돌파를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면은 장 초반부터 거래를 실으면서 좀 돌파를 했으면 이게 이렇게 양봉을 쫙 뽑아주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윗골이 달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이런 거는 뭐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장 초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거래 터트리면서 빠르게 좀 뽑아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 주고 첫 번째 눌림 줄 때 요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권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저는 수익을 좀 챙겼어요. 그랬더니 제 매수가를 여기서 딱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제 매수가에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본전가에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거 다 빠졌죠. 여기서 이렇게 수급 들어왔으면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음봉 요런 두 개의 음봉 캔들에서 뭐 장초반 들어온 거래대금 다 훼손을 해버리는 음봉이 발생을 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 로봇 종목, 로봇 관련 주들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초반에는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는데 얘가 무너지니까 뭐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슈팅 나오고 첫 번째 눌림 자리 뭐 거의 저점에서 매수가 됐고요. 반등 나올 때 일단은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겼고요. 네, 나머지 물량은 제 매수가 터치할 때 바로 잘라냈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포스코 케미칼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 지난 목요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자, GM의 14조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뭐 거래를 5천억을 넘게 터뜨리면서 이날 이제 시장에서 아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게 전고점을 뚫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부분이 제가 아쉬워서 장중에 매매 대응을 좀 손이 나가지 않고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7% 이상 뭐 수급주 관련한 영상을 수급주 매매 관련한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를 했는데 이런 정고점 자리 매물대를 뚫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매매 대응하지 않는 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대응이죠. 근데 저는 일단은 대응을 좀 했어요.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이 수급주 매매 1차 매수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제 매수가를 터치만 하고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안 돼서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근데 저는
오늘 아래 꼬리 줄 때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위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요 아래 꼬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매수를 했고, 반등이 나오다가 또 빠져서 시장이 또 약간 상승을 계속 이어가질 못하고 점심장 무렵에 좀 빠지더라고요. 얘도 빠지더니 반등을 이어가질 못해서 저는 요 구간에서 이제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어요. 그래서 얘가 한 2.3%, 2.3%인가 이렇게 수익이 났거든요. 2.3% 맞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3% 조금 안 되게 수익 나는 구간인데 2.6% 정도. 저는 한 2.3% 정도 수익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주 매매 대응을 했지만 약간은 이제 변화된 매매를 한 거죠. 정석적인 매매는 못했고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 체결이 됐다면은 오늘 뭐 조금 더 수익이 났겠죠. 근데 저는 빠르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원래 1차 매수 자리인데 여기서 딱 스치기만 하고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래 꼬리 탁 주고서 그냥 위로 상승이 나와서.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했죠. 그리고 최고점 찍고 떨어져서 요거 조금 지지부진하겠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뭐 대형주 2% 정도면은 뭐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률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까지 매매 마치고 오늘 매매는 오전에 일찍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SDN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DN이 오늘 이슈가 괜찮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기후 대응법 합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죠. 자, SDN이 이런 거래량, 정고점 거래량 넘겨버리잖아요. 이러면은 오늘 상가를 이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려서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분봉상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장 초반부터 진짜로 강하게 N자 파동 딱 만들면서 흐름 아주 좋았는데 이랬으면은 끝까지 좀 좋았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오는데 요런 데서 지켜주고 상한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또 윗꼬리 달고 이렇게 마감이 돼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다. 그래서 SDN이 정고점을 뚫고 가긴 했지만 상한가를 좀 들어가지 못하는 흐름, 윗꼬리 달린 흐름이라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등주, 3등주 격으로 S에너지하고 신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을 좀 움직였죠. 자, 얘네들은 뭐 윗꼬리가 더 많이 달렸죠. 일봉상 위치도 더 안 좋고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국일 신동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약간 다 잡주 스타일 종목들이에요. 시총도 가볍고 호가도 가볍고 일봉상 위치도 별로고 그래도 얘는 뭐 이런 정고점 자리는 좀 뚫었어요. 여기도 살짝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뭐 그래도 애는 썼어요. 그런데 거래 대금이 뭐 채 200억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봉상 흐름도 상한가 한번 찍고 강하게 풀었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뭐 상한가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도 안 풀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한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거래 정지 이후 재개됐다가 아래쪽으로 쭉 빠졌는데 이제 오늘 그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시작됐던 시초가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역대급 거래 대금이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28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분봉상 흐름은 뭐 나름 잘 만들었는데 괜찮은 이제 분봉상 흐름이죠. 이런 종목이 이제 거래 대금이 한 뭐 천억씩 터지면은 볼만한데 그리고 이 이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동전주잖아요. 천 원짜리 미만 종목이니까 그냥 이 종목도 참고하는 정도 움직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닉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원대이긴 하지만 뭐 호가가 너무 얇고 이거 뭐 전형적으로 윗꼬리 달고 이렇게 죽는 종목이니까 관심이 전혀 안 가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거래대금 100억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분봉상 흐름도 이 종목도 뭐 나쁘지 않죠. 위쪽에서 이렇게 박스 만들고 딱 돌파하고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안 터진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라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장중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 종목도 장중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얘도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됐어요. 거래가 장중에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 뭐 윗꼬리가 달리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조금 들어줬다가 다 훼손을 시켰죠. 그래서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DN이 그나마 좀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면 봐줄 만한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마저도 윗꼬리 달고 상한가를 좀 들어가지 못하는 흐름이라 오늘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랬어도 양봉으로 또 잘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가 계속 5일선을 지켜주면서 양봉을 마감을 했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 2450포인트, 55포인트 자리를 뚫지를 못하죠. 양봉 마감은 했지만 거기를 좀 저항을 받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내야 61선도 터치를 할 수 있고 뭐 2500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 정도도 제가 기본적인 할도리는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시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꺾였을 때 실망감도 커지기 때문에 마인드를 좀 약간 중립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바닥권에서 매수한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코스피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코스피가 5일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인다. 뭐 이틀, 3일 정도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코스피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의 상승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끊어지는 것과 아마 일맥상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닥도 플러스로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이틀 연속으로. 뭐 이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 종가상으로 고점을 뚫고 가고 있죠. 이제 61선 터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욕심 같아서는 진짜 여기 무너진 전저점 라인 830포인트 터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흐름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조선 업종 섹터 종목들이 3분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같은 종목들 굉장히 흐름 좋았거든요. 조선주가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 이제 상승을 좀 유지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 종목들 아주 흐름 좋았죠.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뭐 5% 이상, 뭐 한 7%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좋았다. 이 양시장의 이 두 섹터가 양시장을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나머지 섹터의 종목들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좋았지만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 두세 개 섹터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순환매 차원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좀 분위기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제 욕심과는 달리 그냥 한 부분의 섹터만 좀 종목들이 움직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일선을 지켜면서 주면서 계속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좋긴 좋겠죠. 자, 미국 시장도 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까지는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번 주 계속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5일선이 단기적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을 잘 지켜보면서 연속적으로 매도 수급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